안녕하세요. 토갈량입니다. 금일 스포츠픽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 슈퍼리그와 유로파 경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 예측 픽이나 분석글은 전부 100% 확률로 일치할 수 없으나 그래도 80%의 꾸준한 적중률로 모두 같이 수익 기대해도 좋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2일 경기인 베이징 무안과 산둥 눈엉팀입니다. 1차전에서 두 골 차리들을 따라잡는 저력을 보여주며 2대2로 비긴 베이징 무안은 두 골을 넣은 주포 박한부가 15경기 13골을 터뜨리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피아오칭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아우구스토가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하며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중원의 정상화와 함께 조별리그 포함 15경기 38골을 몰아친 베이징 무안의 화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비긴 산둥 눈엉입니다. 리그 4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지만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친 상처가 큰 걸로 보입니다. 리샤오펑 감독이 건강 문제로 인해 사임한 가운데 하오웨이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조별리그 14경기 11실점만 내준 산둥 눈엉의 수비가 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여파가 2차전까지 이어질 수 있고 펠레가 부진하면서 이번 시즌 산둥 눈엉의 공격이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1차전에서 2대2로 비긴 두 팀이었으나 무승부 두 골을 따라 잡힌 산둥 눈엉과 두 골 차를 따라 잡은 베이징 무안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우구스토까지 복귀하는 베이징 무안의 화력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2차전은 베이징 무안이 기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무안과 산둥 눈엉의 경기 분석 결과입니다. 베이징 무안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또한 베이징 무안의 아우구스토까지 복귀하는 만큼 한층 더 위력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2차전도 오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준점이 2.5골이라면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날 치러지는 스자 장융창과 다렌 프로의 중국 슈퍼리그 경기입니다.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스자 장융창은 초반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순주의 동점골로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역습을 통해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리키의 부상 복귀에 조별리그에서 3골에 그친 마테우스가 득점포를 가동하며 중요한 순간에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 조별리그 막판 3연패의 부진에 벗어난 가운데선 수비 후 역습에 능하다는 점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1차전에서 1대1로 역전패를 당한 다렌 프로는 공식전 5연패에 빠지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일성을 영입하며 자가격리 중인 함식의 공백을 대체했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 론던이 중요할 때 한 방을 해주지 못하는 점이 큰 부진의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 패배로 2차전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함식의 공백이 계속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생각되며 스자 장융창 상대로 최근 3경기 2무 1패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한 스자 장융창은 연패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특히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스타일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다렌 프로가 함식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2차전을 시작하는 만큼 스자 장융창의 선수비 후 역습에 고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1차전에서 승리한 스자 장융창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반격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함식이 빠진 다렌 프로 상대로 홈팀 기준 플러스 1 핸디캡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한 골 차리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준점 2.5골인 경우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유로파리그 경기입니다. 라피드비는 직전 경기에서 1대5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 3연승을 달성했으며 연승 기간에 멀티득점을 반복한 공격진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홈 2점을 안고 유로파리그 일정을 소화한다면 객관적 전력 열세가 완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백을 기반으로 위험지역 부근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한다면 울만과 아라제를 측면 조합의 수비 기여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저 구위 활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자원 활용도가 높은 아스널 상대로 두드러질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포운타스를 앞세워 역습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이 작업에 특화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경기에서 1대0의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수비진 불안이 거슬리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불안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유망 자원 활용 빈도가 높으며 이들 성장이 빠르기에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카, 은케티아 선수와의 측면 조합 활용이 뛰어난 면을 보이며 이들 개인 전술을 활용한 기회 창출과 세바이어스를 중심으로 시도하는 부분이 전술 완성도 유지를 더해 다양한 장면에서 득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으로 아스널이 승리를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 그리고 무스타피 등 중앙 수비 자원이 부상으로 결정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라피드빈과 아스널의 경기 분석 결과입니다. 두 팀 체급 차이가 극명하며 라피드빈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중한 운영을 시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쉬운 측면 공간 허용으로 인한 위기 자초, 역습 완성도 반감이 맞물립니다. 공수 양면에서 불안을 노출할 것이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아스널이 유망 자원 활용 빈도를 높이지만 공격 전개 완성도 유지와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격차를 벌린다면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강승으로 전망합니다.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